오늘은 누구냐? 막내스 대권 상철과 우리의 프린스 추 봐야죠. 이 두 분의 대화로 시작을 해요. 여기서 이제 영훈님이 여성분들 다 자고 있죠? 뭐 영식님 뭐 밑에 없었어요? 이러면서 일상 얘기를 하면서 영훈님이 달걀 드실래요? 하면서 이제 둘이 같이 이제 앞에 마주 앉아가지고 무슨 찜질방에서 이렇게 같이 앉아있듯이 둘이 얘기를 시작하거든요. 모닝 에그 타임. 여기서 바로 물어보는 거야. 빛이 되고 싶으세요? 소금이 되고 싶으세요? 빛이 되고 싶으세요? 소금이 되고 싶으세요? 이 질문은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 고등학교 때 같이 신앙송 동아리가 있다면 그 동아리에서 함께 질문을 주고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질문이다. 고등학교 신앙송 동아리에 친구가 물어봐 줄 것 같은 질문이야. 그리고 저 빛과 소금도 약간 요즘 젊은 친구들이 비유할 것 같은 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근데 어떤 차이가 있지? 지금 어떤 비유? 저기에는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는 해요. 빛은 자신을 희생하지 않지. 소금은 자신을 희생해야 된다. 그런 차원인지. 근데 이제 영식님은 자신의 어떤 가치는 지금 사람들이 몰라본다라는 거에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빛은 나 밝아! 이런 느낌이라면 소금은 그냥 이제는 엄청나게 가치가 있고 세상 사람들을 행복하게 유지시켜 주지만 더 이상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르는 그 시대. 그게 영식은 자신을 좀 비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비유한 건가? 종교인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관심에 따라서 이 해석이 막 바뀌거든. 그래 맞아. 이게 종교적인 해석에서부터 출발했을 수 있겠다. 근데 영식은 그 가치를 지금 본인만의 해석으로는 빛은 여전히 빛나. 소금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길바닥에 눈 오면 뿌리는 거야. 그냥 사람들 그냥 뿌려. 빛은 여전히 우리 위에 있는 거대하고 대단한 가치야. 소금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몰라. 그냥 아무데나 그냥 뿌려. 대충 뿌려. 뭐 이빨 닦을 때도 우르르 하다 뱉어. 뭐 이제 그런 식이란 말이지. 그런 것들이 영식님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아. 내 가치는 사람들이 몰라보지만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여기에서 그 생각을 되새기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영식님은 어떤 그 자기의 가치는 남들이 몰라줄지언정 어디선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혹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몰라보지만 나는 소금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 것 같아. 저런 뭔가 본인을 어떤 방식으로는 이미지화 해두는 거는 자존감에도 도움이 되고 삶의 방향에도 도움은 돼요.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해서 본인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고독자장을 보고도 나는 소금이니까 하면서 넘어갈 수 있단 말이지.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그래서 영식님은 어쨌건 지금 젊은 나이에 저런 고민을 스스로 던지면서 사니까 본인의 방향을 잘 찾을 것 같고 빛이 되고 싶냐 소금이 되고 싶냐라는 말에 영혼은 빛과 소금? 밝으니까 빛. 영식님은요? 근데 영훈님이 저런 말을 되게 진지하게 잘 받아줘. 영식은 소금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금을 얘기를 하면서 영식님의 소금 이유는 옛날보다 소금의 중요성이 더 떨어진 것 같다. 그런 말은 나 같은 사람의 어떤 가치를 연결시켜 두고 있는 거죠. 이미 스스로는 소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나는 소금 같은 사람. 그래서 옛날보다 소금의 중요성이 더 떨어졌고 이제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여전히 멋있는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스스로 확신하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으니까 본인의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한 본인의 이미지와 브랜드 그런 거죠. 이런 것 중에는 제가 이제 가끔 이제 회사 생활 힘드시다는 분들한테 그런 예시를 들 때가 있거든요. 감정을 집에 두고 온 로봇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비유를 할 때가 있어요. 뭐 항상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이제 그런 비유를 할 때 뭔가 그 상황에서 내가 감정을 분리시켜 놓고 일을 할 수가 있거든. 나는 시간을 판 이 상황에서 역할극을 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하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내가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혼자 고독짜장을 먹을 때 나는 가치 없는 인간이구나 라고 생각해 버리는 게 있고 나는 소금이구나. 아, 저 사람들은 소금을 길바닥에 뿌리고 있지만 소금은 빛만큼 중요한 존재야.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저게 자기 자존감을 유지하는 굉장히 좋은 브랜드화지. 저게 이제 너무 과해지고 매사에 저럼 이제 합리화가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저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옛날보다 소금의 중요성이 더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음식이 부패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을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옛날에는 굉장히 소중했던 소금. 지금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모르지만 여전히 소중한 존재인 소금. 영식 씨는 가서 영철 씨랑 토론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영호님은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예전에 시간 여유 있고 이러면 바쁜 부모님 도와드리고 오리 식당 거기서 이제 부모님 도와드리고 그리고 부모님이 야 너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라.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영훈님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 영훈님이 막 대단한 공부머리가 있지는 않았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엄청난 뛰어난 막 그런 천재적인 22 광수 같은 뭐 그런 정도는
너는 솔직히 우리 주위에 별로 없잖아요. 뭐 상위 0.1%의 사람들인데 영호는 노력했지. 그래서 뭐 부모님이 원하는 길로 그냥 충분히 딱 간 거야. 영호님은 그리고 보면 피지컬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살릴 수 있으면서 안정적인 직업 딱 좋잖아. 그래서 부모님이 원하는 길로 그냥 쭉 간 거야. 자기 능력 안에서 부모님이 원하는 길을 쭉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야. 굳이 막 그렇게 막 고민하지 않아. 나는 왜 살지? 내가 어떤 의미로 살아야지? 아, 그 인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내가 뭘까? 그래서 경찰 됐다기보다는 부모님은 우리가 부족한 거 아니니까 너 안정적인 직업 가져라. 그러면서 쭉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훈님은 괜찮은 배우자예요, 실은.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생각 없는 사람이 절대 나쁘지 않아. 진짜로. 이게 내가 생각 없는 이래버리니까 약간 좀 비한 말 같은데 그게 아니라니까. 생각이 없다는 게 생각이 없이 미래가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문제인데 생각이 없는데 그냥 그 사람이 생각 없이 살고 있는 삶이 안정적이고 괜찮잖아요? 그럼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요. 영호 씨 괜찮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어떤 생각이 있는 그런 부분을 기대하면 문제지. 애초에 그 부분을 기대하면 안 되는 거야, 그 대신에. 근데 다음 주에 이게 철회될 수 있다. 다음 주에 생각이 깊어서 뭔가 삐진 티를 낼지도 몰라. 다음 주에 이게 바로 다음 주에 번복될 수 있다. 다음 주에 영숙님에게 뭔가 이렇게 그런 걸 표현하는 것 같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다음 주에 바로 기각될 수 있는 가설이니까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이거는 다음 스텝을 위한, 다음 점프를 위한 움츠림일지도 모른다. 영호나 광수 같은 분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잘 삐질 수는 있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조금 약간 잘 삐지고 인정 욕구가 많고 그런 경향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정 잘해주고 칭찬 잘해주고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긴 해. 영철 씨는 사고가 나름 유연하죠. 그러니까 근데 그건 상대적이긴 해. 영철 씨가 사고가 유연한가? No. 영철 씨의 말에 비해서 사고가 유연한가? Yes. 영철 씨의 사고가 다른 출연자들 대비 유연한가? Yes. 그런 느낌이지. 영철 씨의 사고가 유연한가? 아, 그건 아니야.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어. 이번 기수 분들 대비 전체 평균으로 따졌을 때 위인가? 그럴 수는 있겠다. 맞아. 생각보다는 유연해. 그게 이제 어휘가 워낙 경직돼 있고 막 센 척하고 막 이러니까. 생각보다를 꼭 붙여야 됩니다. 생각보다. 영호는 좀 철학적인 느낌이다. 네, 영식은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좋아요. 답이 없잖아요. 영식님이 경영학과죠. 경영학과는 뭐 어쨌건 뭐 문과니까. 방금 소금이라고 답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저런 거 얘기하는 거 재밌을 때가 있지. 근데 이번에 보니까 뭐 현숙님하고도 그래도 대화가 잘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현숙님이 진짜로 영식님을 이성으로 보는 걸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이분들이 지금 서로를 진짜 이성으로 보는 사람들과 여기 나왔으니까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게 지금 딱 명확히 구분이 잘 안 돼. 지금 옥순과 영수는 조금 연인으로서 텐션이 좀 나오잖아요. 그래, 이들은 진짜로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다른 분들 보면 순자가 영수를 보는 모습은 그냥 최선을 다하는 중인 것 같고, 그래서 중간중간 좀 애매한 사람들이 좀 있어. 영호는 빛과 소금은 모르겠고 물론 그렇게 말한 건 아니고 속으로 그건 모르겠고, 마음 정리는 좀 됐어요? 근데 이제 영식은 마음 정리가 안 됐어요. 아니요,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영식님은 중요한 거는 마음 정리가 아니고 마음 공부지. 마음 성장. 영식님이 옥순님이랑 현숙님 두 분이에요. 옥순하고 현숙, 옥순이 또 있는데 지금 옥순에겐 뭘 한 게 없네. 옥순 씨가 마음에 있으면 자상보시 돼야 돼. 뭔가 이성을 유혹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성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상보시 돼야 된다. 이건 절대 아닌데 옥수님은 그걸 바란다는 거지. 그러니까 광수님처럼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다. 그러면 옥수님 못 만나는 거지 뭐. 안 만나면 돼. 다른 사람 만나면 돼. 그래서 실은 옥수님의 시장이 생각보다 좁은 거야. 옥수님의 엄청난 매력에 비해서 시장이 좁은 이유가 그거야. 옥수님이 바라는 사람은 대단한 자상함과 또 꽤 훌륭한 조건들, 대안이 많아야 되는 조건들을 가진 두 가지 속성을 공통으로 가져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알잖아요. 이 공통인 이 교집합의 개체수는 나이가 들수록 굉장히 빠르게 줄어든다. 그래서 옥순 씨가 나는 솔로에 나오신 거죠. 그러니까 광수도 자기가 규정할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광수 씨에게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옥수님의 마음을 얻을 거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만약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면 다른 사람 만나면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논리죠. 근데 이제 광수 씨는 지금 이 구도 파악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자기 기준을 고집하는 것처럼 보였죠. 뭐 이건 광수 씨 얘기에서 많이 했으니까. 근데 영식 씨가 지금 옥수님하고 현숙님 두 분이네요. 제가 대화를 안 해본 분은. 옥수님하고 대화를 안 해본 상태에서는 틀렸죠. 이제 끝났고. 대화를 해봤다고 해도 끝났을 것 같고, 영식은 나는 현숙님과 대화해보고 싶다. 현숙과 7살 차이. 그러면 영식님은 정말 놀라운 경험들을 하고 가네요. 뭐 어디 가서 이렇게 이 나이 때 이렇게 여러 이성들과
정말 그 이성 만남을 전제로 한 숙소 생활을 이 나이 때 한다는 건 참 놀라운 경험이죠. 그냥 생각해보면 환승연애나 막 그런 것도 다 이 나이 또래긴 한데, 그래서 현숙님은 7살 차이가 나는데 자기소개 때 4살 연하까지는 괜찮다고 했어요. 여기서 벌써 이제 현숙님을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영식으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자기만의 방식으로. 소금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자기의 가치를 어필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연하보다 더 연하니까 현숙님이 90, 제가 97이니까 7살 대화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어디에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짜 달라 보이거든요. 소금도 어느 시대에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 보이는 거, 그래 어떻게 좋은 비유 같아. 당장 20 영수님도, 나는 20영수님이 진짜 가끔 생각나면 좀 안타까운 캐릭터인데 그 당시에 되게 빌런으로 소비됐어. 실은 그럴 만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 되게 인생에 있어서 되게 높은 가치를 추구하고 그 자기 나름으로 희생을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세상에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이거든요. 소아과 의사라는 것도 대단하고, 그리고 할머니 손에서 키워지면서 할머니가 말했던 그렇게 살으라는 그 가치를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완전 빌런, 뭐 학벌무새, 그리고 막 술 마시다 영자한테 의시하면서 막 폭력적인 남자, 그렇게 됐거든. 그 분이 그 사람의 일 아니면 그 사람이 추구하는 그 가치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뭐 인간극장에 나왔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지. 근데 이게 나는 솔로에서 나와버리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 것 같아.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지. 그쵸. 소아과 의사 다큐 3일 나왔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영식도 뭔가 이 다른 곳에서 우리가 영식을 만났다면 되게 멋있는 친구네 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낯설이다 보니까 이게 상황이 우스워지는 거야. 여러분들이 나를 클럽에서 만났다고 생각해봐요. 물론 클럽에서 나를 만날 가능성은 없지. 내가 클럽에 없으니까. 근데 만났다고 가정해봐. 토 나오지. 아니 어떤 묘사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잠깐 뇌정지했어. 어떤 표현을 써야 가장 적절할까 했을 때 뭔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니 그 선입견을 떠나서 내가 거기에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추한 사람이네. 뭔가 그렇게 보일 거란 말이지. 영식님을 보면, 영식님은 나도 동감하거든요. 영식님이 소금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거지. 영식은 97, 현숙은 90. 옥수님이랑은 대화를 거의 안 해봤고 현숙님도 그런 부분을 확실히 물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오늘은 현숙과 옥순과 대화하겠다라고 생각을 딱 했네요. 저 말을 할 때는 근데 옆에 영수가 있거든요. 근데 영수 씨는 뭐 저기에서 뭐랄까 이렇게 막 첨언을 하지 않아요. 만약 이 상황에서 광수만 됐어도 뭔가 얘기를 전달했을지도 모르지. 왜냐면 누군가가 옥순과 얘기하는 거를 원하지 않았을 거거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다 같이 모였는데 영자님이 말을 했구만. 자기소개할 때 장기자랑 해보려고 했던 거 없어요? 또 이렇게 선생님이 말하니까 또 우리 영식 학생 저 있었는데요? 선생님 저 장기자랑 할래요? 그러진 않았고요. 그래서 저 춤출까 생각했어요. 에이핑크의 춤. 그래서 앉아가지고 춤을 이렇게 살짝 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숙님이 아이 그거 제대로 해봐요. 근데 영식님은 진짜 해요? 그러면서 일어나서 이제 합니다. 그래서 K 29기 막내의 장기자랑 타임이죠. 여기서 근데 웃긴 게 영식님이 춤을 추는데 영자님이 이렇게 그거를 되게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약간 반주에 맞춰서 같이 움직여줘요. 거기에 옆에 붙은 의태어가 덩실덩실, 영실덩실. 영자님이 덩실덩실 영식의 춤에 추임새를 넣어주었다. 여기다가 덩실덩실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지금. 왜 영자님 움직임에 덩실덩실 넣는 거야. 영식님에는 의태어 추임새는 없고 노래 가사가 있죠. 그러니까 좀 둠칫둠칫 이런 거라도 좀 해줘. 덩실덩실 넣기 있어 지금? 영식님은 미스터 추고 영자님은 덩실덩실. 다른 얘기가 지금 그렇게 영식님의 춤이 이제 한바탕 지나갔고요. 그래서 영숙님은 진짜 귀여워 어떡해. 영숙님은 오히려 연하보다는 연상을 선호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연하 연애를 2번 했고 직전 연애가 5살 연하였긴 했지만 연하가 무조건 싫어 이런 건 아니다고 말했네 영숙도. 그러면 기본적으로 연하도 만나는 거긴 하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 눈에는 영식은 일단 너무 애로 보이고 너무 귀엽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영자님은 여성분들 뭐 긴장하세요 오늘 영식님 컨디션 좋으니까 이러면서 아침 먹다가 미스터 추를 볼 줄이야 이러면서 이 테이블 안에서 또 영식의 춤을 또 다 같이 한껏 칭찬해주고 있군요. 그래서 여기서 옥수님, 정숙님, 미스터 추를 보고 랜덤 데이트 영식님이랑 하고 싶은데, 근데 랜덤 데이트 영식님이랑 하고 싶은 데는 뭐야? 랜덤 아니면 안 만나겠는데란 말이잖아. 랜덤 데이트 영식님이랑 하고 싶은 데는 랜덤 신이 지정해주면 해보고 싶다는 거지 선택은 안 하겠다는 말을 저런 말로 나랑 데이트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물론 영식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선택할 일은 없다는 뜻이잖아요. 데이트권은 안 쓰고 지금
랜덤으로 되면 재밌겠다 정도잖아 지금. 영수가 영식한테 얘기해요 갯벌 간 거. 이 전날 영식님이 혼자 갯벌도 가고 혼자 가서 뭐 농구도 하고 그러고 왔었죠. 혼자 갯벌 야간에 가가지고 뭘 한지 모르겠어. 그때 이제 어두운 데서 뭘 하고 왔잖아요. 혼자 고독정식 먹고 갯벌 야간에 갔다 왔는데 근데 밤에 가지 마세요. 영식님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근데 갯벌 밤에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절대로. 이런 거를 우리는 노파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 아무도 안 가. 아무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소금 나오는 게임이 트라이앵글 스트래티지거든요. 그거 절대 하지 마세요. 뭐야 뭐라는 거야 씹덕이. 안 해. 하래도 안 해. 아니 이 사람들은 갈 마음이 없어. 아 네. 밤에 가지 말라니. 갯벌이 있는지도 몰랐고 있다고 해도 갈 생각도 안 했어. 심지어 혼자는 더더욱 갈 생각도 안 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정숙님이 아우 가라 해도 안 가. 아무도 안 가. 그러면서 아우 뭐 그런 소리를 하니 아가야 이렇게 느낌이 돼버리니까 영식님은 여기서 또 발끈해. 이런 게 이제 약간 영식님과 영수님의 차이인데 영수님은 그쵸? 혹시 그럴까봐 하면서 여유있게 뭔가 넘어갔을 텐데 영식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발끈해. 아무도 안 간다고? 정수님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서 괜히 또 말을 약간 여유 없이 받아쳐. 발끈하는 게 있어. 정숙님은 막 안타까운 거야. 거길 왜 가겠어. 그런 얘기를 왜 해. 우리 안 가. 이렇게. 그러니까 영식님은 발끈. 정숙님 한번 가보세요. 응? 이따 밤에 저랑 둘이 가요 그러면. 밤에 가지 말라고 해놓고 여기서 정숙님이 안 가 하면서 아우 그러는데 우리가 왜 가겠어. 그러니까 지금 영식님은 살짝 긁혀가지고 저랑 둘이 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제 정숙님 밑에 자막이 어안이 벙숙이라고 나오는데 영식님의 이런 거는 실은 벙식님도 비슷한 맥락의 행동을 했었어요. 그때 누구한테 했냐면 영자한테 했었어. 그때 벙식님도 같이 모였을 때 영자가 좀 농담처럼 말을 하니까 그때 벙식님이 아 그러면 내가 슈퍼데이트권 쏜다 하면서 막 그렇게 했었지. 비슷한 맥락이죠. 아 그런 데를 누가 가. 나랑 가자 그러면. 센 척이죠 이것도. 순간적으로 발끈 센 척.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정숙님 입장에서는 저런 말도 아 그냥 뭐 순간적으로 발끈해서 했네. 그리고 여기서도 뭐 영수님이 야 전개 미쳤다. 갑자기 막 중거리 슛 때리네 하면서 그냥 농담하듯이 말하고 넘어가거든요. 저걸 대단한 플러팅이고 뭔가 정숙님하고 잘해보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나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영식님은 저런 게 뭔가 저게 내가 책임져야 되는 말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영식님을 보면 어떤 뭐 문학이나 콘텐츠 속의 주인공 같은 느낌도 있어. 그러니까 뭔가 이제 컨텐츠 같은 데 보면 주인공들은 보통 순수하고 열정 넘치고 책임감 있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사회 구조를 떠받들고 있는 무슨 위원회들 아니면 무슨 뭐 그런 십상시 뭐 이런 사람들은 이미 쩌들었고 그리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막 넘어가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밥 한번 먹자. 아니 밥 한번 먹자 했으면 먹어야죠. 약간 이런 느낌이야. 유두리가 없고 상황에 따라서 그 말은 다르게 쓰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옳고 그름으로 좀 보는 게 있지. 좋게 말하면 대단한 정의감이 있고 원칙적으로는 옳은 부분이지만 아, 저 부장은 왜 저렇게 일 처리를 하는 거야? 왜 저렇게 애매하게 하는 거야? 왜 저렇게 불필요한 일을 하는 거야? 왜? 근데 막상 그 위치에 가보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때 깨닫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영식님은 열정과 완고함이 같이 있어. 그러니까 어딘가의 주인공 같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냥 농담으로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영식에게는 저런 말이 농담이었다는 걸 본인 스스로 용납할 수 없어. 이 말로 저 사람이 혹시라도 뭔가 어떤 기대감을 품었으면 그 기대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걸 가지고 뒤에 가서 또 해명을 한단 말이에요. 언제로 날 잡을까요? 그러면 네? 뭐요? 왜? 뭘 무슨 날이요? 옥상으로 따라오라고요? 기억도 못해. 영식님은 순간적으로 여기 다른 형님 누나들 앞에서 조금 센 척을 하면서 그러면 저랑 가요. 저랑 둘이 가요. 여기서 뭐 영수도 막 야 전개 미쳤다 막 장거리 슛 때리네 하고 막 농담으로 띄우고 정숙님조차 야 너 훅 들어온다? 그렇게 훅 들어온다 하면서 하고 영식님이 안 보이는 거 보여줄게요 진짜. 안 보이는 거를 보여준다고? 뭔가 갯벌에서 본인만이 본 게 있나 보지? 그래서 뭐 갯벌에서 내가 보여줄게요. 이 말 때문에 이제 뒤에서 고민하다가 정숙님한테 또 말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영식스러웠어. 우리 다음에 밥 한번 먹어요 했다가 가가지고 제가 다음에 밥 먹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아까 그 말은 좀 일단 취소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또 연락드릴게요. 이렇게 안 해도 되거든. 그냥 알거든.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그런 유연함이 없는 거고 영식님을 좋게 말하면 하나하나 책임감을 지려고 하는 그런 엄격함이 스스로에게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뭐 영식님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지금 대화 신청해요 라고 상철이 옆에서 이제 좀 도와주거든요. 그럴 때 불러내는 게 현숙이었죠. 현숙님에게 혹시 농구 좋아하냐? 그러게 갯벌에서 후레쉬를 켜고 조개를 소금에 찍어 먹으면 빛과 소금이네요. 영식님의 이 방식이 나는 솔로에서는 되게 어색했거든? 어색한 데이트 신청이었는데 생각해보면 뭐 어릴 때는 저렇게 했던 것 같아. 같이 뭐 오락실 갈래? 가가지고 뭐 DDR 하고
총싸움하고 이러면서 놀기도 하고 뭐 코너 갈래 해가지고 노래방 가서 노래 한 곡 하고 그렇게 해서 친구처럼 지내다가 연인으로 발전하고 그렇잖아요. 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그렇게 연애했잖아. 라면 먹을래는 그 다음 나이 때고 대학교 때는 같이 라면 먹을 공간이 분식집이라 안 돼. 말 그대로 라면만 먹어야 된단 말이야. 김밥도 먹어도 되지만 뭔가 근데 이거를 낯설에서 본다는 게 좀 어색하다고 할까?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게 해태 시그널이나 환승연애 같이 좀 어린 또래 친구들이 나오는 프로에서 만약 이런 데이트를 했다고 하면 어색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프로에서는 뭐 지금도 이런 데이트를 하거든. 사격하러 가고 뭐 그런 거 하잖아. 오락실 가는 것도 있고. 둘이서 같이 농구 좋아하세요? 하면서 이제 같이 뭐 농구를 하러 가고 축구 게임을 하고 이런 게 뭔가 나는 솔로 같은 데이트가 아니어서 아니 왜 저런 데이트를 신청하지 생각했다가 아 맞아 저게 뭐가 어색하지? 라고 생각이 바뀐 거지. 처음에 볼 때는 왜 저런 데이트를 신청하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것도 낯솔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거야. 아마 근데 현숙님도 같이 저렇게 오락실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쨌건 첫 소개팅이잖아요. 현숙님하고는 첫 대화니까. 첫 소개팅에서 같이 코너 갈래요? 하는 거는 대학교 때는 같이 이렇게 만나서 할 수 있는데 30대 중반이 넘은 나이에 소개팅을 나갔는데 상대가 오락실 가서 농구 게임 할래요? 라는 거는 굉장히 신선할 것 같아. 그러니까 둘이 이제 썸을 타고 있는 상태에선 갈 수 있는데 조금 다르잖아. 그러니까 신선하고 재밌을 것 같아. 처음엔 조금 어색하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그동안에 봐왔던 나는 솔로 데이트랑 너무 달라서 내가 그런 느낌이 들었나 봐. 방금 여기서 나왔잖아. 28 광수정이도 오락실 가긴 했는데 그들은 서사가 있긴 했어요. 저들은 농구하러 간 건 좀 이상하긴 했음. 근데 다행히 이제 현숙님도 저런 거를 좋아하는 분이었고 여기서 농구 좋아하세요? 영식님의 질문에 현숙님은 설마 이제 농구 게임기가 있을지도 몰랐고 그걸 하러 갈지도 몰랐지. 그래서 보는 것도 좋아하고 농구 수업도 들었었어요. 농구 수업을 우리가 고등학교 때 하잖아. 그러면서 영식은 어제 파악해둔 게임장으로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돌리는 축구 게임이랑 농구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소원권 걸고 한번 해보자. 근데 현숙님은 저는 소원이 없는데 근데 되게 다행이지. 이 데이트를 만약 영자님한테 했으면 약간 뭐랄까 그런 영식 왕자라는 편견이 더 심해졌을 거야. 일단 이 데이트를 만약 다른 사람한테 했다고 가정하면 물론 될 일이 아니긴 하지. 이런 데이트를 애초에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안 되겠지만 이거를 영숙한테 했다고 생각하자. 영숙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런 거를 뭐 좋아하는 사람이랑 하면 신선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영식님이랑 저런 거를 했을 때는 그냥 놀아준다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지. 정숙님도 저런 게임이나 저런 거를 그렇게 즐기거나 재밌어하는 사람이 아니고 한 번 정도 했을 때도 그렇고 딱 현숙님인 것 같네요. 뭔가 아직 썸이 아닌 첫 소개팅을 하는 이 사람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오락실을 간다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행동 같아. 추억을 좀 자극하는 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식님에게는 현재지만 여기 나온 여자 출연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추억의 어떤 장소고 추억의 놀이란 말이야. 소개팅에 나갔다가 이 사람이랑 뭐랄까 대화를 하는데 차를 마시는데 너무 마음이 잘 맞아. 대화가 잘 통해. 그러면 우리 가서 삼겹살이 그냥 소주나 한잔 할까요? 소주나 한잔 하고 노래방 가서 노래 한 곡 할까요? 하고 헤어질 수 있지. 그런 소개팅도 있을 수 있어. 신선해. 옛날의 추억과 뭔가 그 예전에 이렇게 친구들하고 놀던 아니면 예전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리스크가 있다는 거지. 영식이 처음에 순자한테 두 번째는 영자한테 세 번째는 현숙님에 세 명 다 전부 반한 것처럼 말했는데 아직은 뭐 그렇게 근데 또 엄청 반한 건 아니죠. 셋 다. 알아보고 있는 거지.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영식님도 나름대로 노력이야. 영식님은 소원권 걸고 한번 해봐요? 영식님이 생각하는 그 빌드가 있는 거죠. 이게 경험이 많이 없는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조금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저기서 이제 농구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전략을 세우면서 그 소원권과 그 이후에 있을 어떤 빌드업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영식님은 굉장히 계획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도 빌드업을 해놨어. 저 소원권도 그 옛날 감성이다. 그러게. 대학교 때 이 사람에게 설렘이 있는데 마음속으로 저 소원권 얘기할 때는 머릿속으로 온갖 상상을 해. 무슨 상상을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을 하고 그런 상상을 하지만 입 밖으로는 편지 써줘 뭐 이런 거. 마음속으로는 더 다른 소원을 빌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지. 혹시 이런 소원 들어달라고 하면 들어줄까? 이건 좀 이거는 좀 이건 좀 이건 경찰 올 수 있으니까 안 되고 이건 좀 그걸 안 하는 거지. 머릿속으로 소원권 할 때는 정말 그래서 소녀시대가 소원을 빌어봐 해가지고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해가지고 뜬 거 아니야. 그렇게 소원권을 가지고 이제 빌드업이 됐고요. 어렸을 때 뭐 다 해본 거지. 서로 소원권 걸고 한번 해봐요. 근데 이제 현숙님은 저는 소원이 없는데 현숙님 입장에서는 영식님은 지금 산책 상대인 거예요. 근데 첫 산책 상대한테 무슨 소원식이나? 그리고 현숙님이 막 그렇게 엄청나게 그렇게 막 유연한 장난기 있는 사람은 아니고 속으로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막 엄청 표현하고 막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난 소원 없는데 근데 영식이 그냥 장난으로 삐진 척을 합니다. 하지 마요 그러면 가요 그냥. 근데 저런 것도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하면 좋을 텐데 저런 게 조금 미숙함이 드러나죠. 하지 마요 그냥 가요 그냥 약간 이런 게 만약 상대가 내가 하다 진짜 내가 공중전까지 다 겪었는데 약간 이런 모드로 나오는 사람이면 하지 마요 그냥 가요 그냥 그러면 그래 가요 해버리시면 어떡하려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영식님은 아직 모르는 거죠. 이렇게 영식님은 축구 게임을 대단한 노력으로 이렇게 쫙 돌려가지고 이겼어. 여기서 의기양양한 표정. 봤지? 이렇게 딱 의기양양하게 또 승리를 하고요. 농구 한번 해볼래요? 어제 연습했잖아요. 근데 이제 영식님 농구 잘 못했는데. 영식님은 8번 만에 골인을 하고 현숙님은 4번 만에 골인을 하고 그러면서 막 현숙님은 또 연속 골인하고 그러면서 여기서는 깔끔하게 현숙님의 승리로 끝납니다. 이기셨네요? 기분 좋아요? 현숙님은 이기는 건 항상 좋은 것 같아요. 현숙님도 이렇게 말을 보면은 조금 이렇게 센스 있게 하는 사람은 아니죠. 현숙님은 이기는 건 항상 좋은 것 같아요. 영식님이 아우 나는 같이 해서 기분 좋은데? 현숙님이 맞아요 같이 해서 좋고 이기니까 더 좋고 이겼다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현숙님의 이것도 현숙님 나름의 어떤 장난기겠지? 현숙님이 워낙 차분하고 이러니까 그게 있다는 게 잘 안 드러나는데 조금 알고 보면 되게 나름 치고 싶은데 머릿속으로만 치고 넘어가는 그런 장난스러운 드립들이 많은 사람일 것 같아요. 현숙님은. 그래요. 어떻게 보면 영식님이 전략을 잘 세운 건지 머릿속으로 잘 생각해서 내린 답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런 데이트를 신청하기에 가장 적절한 사람을 고른 것 같아요. 이런 걸로 가장 그래도 흥미 있어 할 만한 그리고 또 현숙님이 지금 여러모로 답답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트 자체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을 딱 잘 고른 것 같아요. 영식님 나름대로 고민한 결과겠지. 영식님이 진짜 멘트 하나하나 보면은 약간 일본 드라마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되게 멋있다고 보면 멋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조금 오글거리는 면이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미 약간 이성으로 보고 있으면 설렐 수 있는 말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성으로 보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성으로 보게 만들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조금 어렵죠. 그래서 저는 소원이 현숙님이 여기 와서 제 소원을 이미 이뤄준 거였어요. 그래 막 장난으로 우리 소원권 들어주기 화투 한번 칠까? 그래서 화투 이겨놓고 내 소원은 네가 나 한 번 더 만나주는 거야. 거짓말하지 마. 원래 하고 싶었던 소원은 따로 있었잖아. 마음속에 있는 거 말할 수 없는 거 그거. 하지만 제 소원은 여기 와서 이미 이뤄준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 함께 가서 게임을 하는 게 소원이었다. 그런데 그래도 소원권을 뒤에서 다시 또 이제 또 계획을 해가지고 와서 꽃그림 그리는 걸 하죠. 근데 현숙님이 근데 소원권 쓰셔도 돼요. 진짜지? 하면서 각 썼어. 진짜죠? 진짜 써도 되지? 진짜? 자 소원을 말한다. 네가 건강했으면 좋겠어.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조금 살짝 순간 뇌정지가 올 것 같긴 해. 근데 영식은 방금 소원을 써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랑 같이 농구한 게 그게 내 소원이 들어진 순간이었어요. 근데 현숙이 그런 거는 그냥 얘기해도 돼요. 그래서 어차피 소원 쓰면 좀 얘기해볼까요? 그렇게 쓰려고 생각 중이었어요. 영식님의 소원이 좀 낭만적인 것 같긴 해. 여기 나랑 농구해준 게 제 소원이었어요. 이거는 조금 너무 오그라들고 뒤에서 나 그려주세요. 이거는 상당히 좀 낭만적인 것 같아. 근데 거기에서 꽃 그려주세요 나도 그릴게요 하고 이 사람을 그리는 거는 약간 그것도 좀 오글거림의 영역이고 어떻게 보면 좀 낭만적인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나한테 약간 장난스러우면서도 그런 시도를 했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오글거리는 건 내 느낌이잖아. 지금 뭔가 이 사람이 나랑 첫 소개팅을 하는데 저런 말들을 했을 때 내 생각에는 오글칠 낭만 3 정도 봅니다. 오글거린다고 생각하는 사람 7,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3. 그래서 리스크는 있지만 시도해볼 만한 그 대신에 좀 많은 시도를 하긴 해야겠죠. 근데 조금 빠르긴 해. 첫 소개팅이라. 이거를 조금 나눠서 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영식님은 대견해요. 여기서도 대견해. 이 영자님 관점에서는 아유 대견하다. 아유 저렇게 낭만적인 말도 안 해? 대견하다. 영식님은 말 그대로 대견해. 근데 아우 대견하다. 이 사람이랑 사귀고 싶다. 이렇게 이어지는 게 일단 절반 이하랄 거라는 거지. 대견하다라는 말 자체가 벌써 상대가 어떤 대등한 이성의 기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경우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노력하는 것도 너무 보이고 잘하고 저런 어떻게 보면 좀 바른 그리고 낭만적인 저런 발상 참 좋은데 그게 어떤 대견함으로 보여버리면 이제 오글거리는 쪽으로 가는 거지. 그냥 멋있다 아니면 뭐 이성적으로 끌린다. 더 나가서는 설렌다. 이렇게가 아니고 대견하다. 이렇게 되니까. 그게 지금 근데 다행히 현숙님은 대견하다는 아니거든. 만약 여기 영자님 있었잖아요. 대견하다야. 아유 우리 영식 학생 대견하다. 아유 그런 말도 할 줄 알아? 아유 우리 영식 학생. 영자는 그럴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영식님이 터졌잖아. 영식님 또 그럼 발끈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지. 근데 다행이야. 현숙님이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그래서 소원 쓰면 좀 얘기해볼까 하려고 했었다. 그래서 현숙님이 그러면 저를 여기 처음으로 데려온 거예요? 일바로 데려온 거예요? 아니죠. 근데 영식은 아우 여기 현숙님이 일바예요. 근데 일바일 수밖에 없지. 여기 이 전날 저녁에 발견한 거니까. 영식님이 여기 와가지고 이 주변 지형 진물을 잘 관찰해가지고 여기서 전략적으로 우위를 좀 점한 면이 있죠. 피해 게임에서도 그 주변에 이제 숨은 방 이런 거 발견 미리 하면은 되게 유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영식님이 제안하는 이 데이트가 그나마라는 표현을 내가 써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건 그 이 데이트를 제안한다고 했을 때 가장 만족도가 높을 사람은 현숙님이었던 건 맞는 거야.
그렇다고 이제 현숙님이 영식님과의 데이트를 가장 좋았다고 생각하냐? 그거는 알 수 없는 거고 물론 난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건 영식님이 제안한 이 데이트를 가장 즐겁게 수용하고 영식님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그나마 생각할 수 있는 여지는 현숙님인 것 같아요. 이 데이트만으로 봤을 때. 근데 어쨌건 지금 현숙님 머릿속에는 아직 영호님 어떤 그런 피지컬 거기에 막 설레가지고 다가가지도 못했었다가 지금 영숙님에게 이미 져있기 때문에 영호님에게 못 다가가고 이미 패배자 마인드가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힘든 거란 말이죠. 갈 곳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갈 곳을 못 가서 힘든 거란 말이야. 갈 곳이 없는 상태에서 영식이 짠 나타난 게 아니고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못 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식님을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영식은 현숙님이 첫 번째예요. 근데 현숙은 다른 분들이랑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 근데 여기 온 건 처음이라고.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두 사람씩 나누는데 현숙님이 뭐 첫 등장할 때 내가 메이크업 받고 와가지고 그래서 뭐 둘째 날부터는 좀 자신감이 사라졌나? 근데 영식님은 그래 맞아 영식님 화장품 관련된 그쪽 업계에서 일하시잖아요. 이런 거 잘하시겠네. 글로시니 매트니 이런 거 영식님도 잘하시겠네요. 그래서 샵에 산 것보다 직접 한 게 더 잘 어울려요. 이건 빈말이 아니에요. 현숙님이 깜짝 놀래. 현숙님 지금 물에 들어가서 세수하고 와도 이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현숙님이 그냥 설렌다 지금 설렜어요 라고. 근데 현숙님이 설렌다 지금 설렜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는 세모예요. 세모. 왜냐면 현숙님이 진짜 설레잖아요. 물론 지금도 설렌 건 맞는데 진짜 제대로 설레버리면 영호님 앞에서 다가가지 못하고 입을 못 되는 상황이기는 해요. 어쨌든 그 정도까지 설렌 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영식님 진짜 잘하고 있어요. 저 어떤 플러팅이나 저런 멘트를 더 강화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는 조금 더 유연한 사고를 장착하면 될 것 같아. 이제는 이게 멘트를 잘 치는 사람은 두 가지가 있는데 또 어떤 자리에서 유행어를 배워서 많은 유행어를 알고 쓰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유행어를 쓰지 않는데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은 후자 쪽이 더 잘하는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약간 영식님은 그 유행어를 돌려 쓰는 느낌처럼 들려요. 물론 저걸 외워서 쓰는 건 아니겠지만 왜냐면 저게 약간 후속타가 있어야 되고 조금 더 적재적소에 쓰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게 되려면 상대나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스타일들을 좀 만나보면 사람들의 생각들을 더 많이 배울 거 아니에요. 영생님은 이제 앞으로 그쪽이 필요하지 이 멘트를 더 강화시키고 더 다양한 플러팅 멘트를 쳐야 되겠다 이쪽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사단이 난 게 24 영식님이거든요. 24기의 분들이 일종의 24기수는 플러팅으로 대표되는 기수예요. 그래서 다들 배려버렸어. 그러니까 거기 나와서 뭔가 당했다.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자 해서 돌아가서 그냥 잘 사시는 분들이 있죠. 24기에는 청개구리 상철님, 유도영철 이런 분들은 그냥 잊고 일상으로 돌아간 것 같아. 근데 영수님이나 영식님은 벌써 낯설사기 이런 데 나오면서 그 플러팅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어. 영수님이나 영식님은 이 플러팅, 더 센 플러팅을 해야 되고 더 이런 표현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벙식님 같은 경우에도 데이트를 하면서 자꾸 맥락이 안 맞는 어떤 더 센 플러팅을 날리고 막 그러려고 한단 말이에요. 안 돼. 배려버렸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물론 지금 영식님은 전혀 그 방향은 아니지만 여기서 설렌다 지금 설렜어요. 이 멘트가 좋구나 하고 저 멘트를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면은 그런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싸대기 소리도 나오고 했었죠. 물론 싸대기 소리 한 건 당연히 잘못이지만 그러면서 뭐 피트책을 봤다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피트책 얘기도 하고 물화생지 중에 뭐가 제일 좋아요? 물리는 아닐 것 같아. 약대니까 화학이겠지. 물리학과 나왔지. 근데 하긴 그치 물리학과를 나왔지만 어쨌건 화학이 더 중요한 약도로 갔으니까 화학이 더 좋은 건가? 그래서 물리는 아니에요. 맞아. 근데 문과에도 과학을 그렇게 다 배웠냐? 그러면서 근데 영식은 생물 1 배우고 희세포, 이포점 양친매성은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지금 현숙님이 영식님 맞춤 대답을 해주고 있기는 해요. 현숙님 같은 경우는 아까 영철님하고 인터뷰를 하듯이 말을 한 걸 보면 애를 키울 때는 다른 약사를 해서 이렇게 환경을 한다거나 그런 그 미래의 어떤 현실들 그리고 투자 이런 거 그런 거고 근데 이런 것도 물론 뭐 한 번쯤 얘기하는 건 좋은데 이게 영식님이 순수하고 어리구나 라는 생각은 들 거예요. 그러니까 영식님 입장에서는 맞춤형 질문을 하는 건데 현숙님 입장에서는 어렸을 때지 현숙님 입장에서는 그 시절의 이런 이야기들이 좀 멀게 느껴질 수 있겠죠. 물리 잘못해서 약대 같다고. 맞아요. 그래서 영식님은 섬유무역회사 화장품 해외 영업을 하고 있군요. 그래서 그 화장품 만들 때 중요한 이론이죠. 근데 이 대화 자체는 저는 그래도 좋았던 것 같아요. 다양한 소재의 이야기들을 나눴고 지금 현숙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왜냐면 지금 현숙님은 본인의 설렘이 너무 커가지고 영훈님과 데이트를 할 때는 본인의 설렘이 너무 크고 그리고 영숙님에게 이미 너무 져버렸어. 영숙 너무 이뻐 이렇게 되면서 현숙님은 이미 마음이 져가지고 영호 앞에서는 그냥 머리가 경직돼 있었어. 그래서 그냥 딱
굳어서 그냥 왔고, 여기서는 영식님이 그냥 편한 느낌이니까 더 편하게 말을 많이 했지. 영철 앞에서는 약간 또 경직되더라고요. 현숙님이 기본적으로 남자로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좀 경직되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큰 게 영호고, 영철 앞에서도 확실히 경직되는 게 이성적으로 매력 있는 남자가 아니고 그냥 남자라는 그룹에 들어가 있으면 조금 경직되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면 상철은 편하게 해주긴 했네. 상철은 좀 가벼웠지. 그리고 잠시 뒤에 또 찾아옵니다. 영식님이 이제 머릿속에 생각하고, 아, 이거 소원권 그냥 날리기 좀 아까운데 뭔가 이렇게 다르게, 그리고 또 현숙님이랑 대화를 하면서 그래도 이 사람이랑 대화는 그래도 좋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숙님이 영식을 맞춰준 셈이지. 잘 맞춰줬지. 영식 씨가 느낀 여기 와서 한 대화들은 생각해보면 순자, 현숙, 영자 셋이잖아요. 근데 순자랑 어땠어? 대화가 어떻게 끝났어? 순자가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몇 살인 줄 알고 임마? 그렇게 말해. 하면서 제대로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지. 영자는 아이고 우리 왕자님, 아이고 이 쇠내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요 하면서 계속 아이고 우리 왕자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면서 끝났지. 현숙하고는 그래도 대화가 됐다고 영식님은 생각해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영식님 입장에서는 현숙이 대화가 되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현숙님의 어떤 성향도 있죠. 순자랑 그때 그 밤에 바깥에 벤치 같은 데 앉아있을 때 순자가 아니 제가 나이가 몇 살인 줄 알고 그러세요? 몇 살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라는 식으로 순자 씨가 그랬었죠. 근데 그 말을 듣고도 씨는 순자를 정리하지 않았었고, 영자 씨에게 왕자님 표현을 몇 번 듣고도 영자를 정리하지 않았었고, 그때 오히려 영자에 대해서 호감이 있었는데, 어쨌건 이 사람들이 다 각자 다른 사람들을 선택하는 걸 보고 그 다음으로 이제 현숙님을 선택해서 대화를 해봤는데 대화가 잘 됐거든. 그래서 지금 또 다른 빌드업을 해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아니 아까 소원권 써도 된다고 했잖아요. 소원이 있어요. 빠밤. 어떤 소원이죠? 저랑 게임 한 번만 해요. 저 게임을 하지. 제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현숙이 가장 좋아하는 꽃을 그려달라. 근데 현숙님 그림 되게 야무지게 그리더라. 그러니까 항상 뭔가 명분이 있어야 돼. 뭔가 명분이 조금 아쉬워. 너무 그냥 다 정해져 있는 길을 따라간다는 느낌이 좀 있어. 그래도 저렇게 애쓰는 건 좋죠. 조금 급한 느낌, 좀 정해진 느낌은 있는데 그래도 좋았던 것 같아요. 영식 씨가 해서 그냥 좋아 보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윽하게 꽃을 그리는 현숙님을 보는데 현숙님의 그림이 여기서 이제 현숙님의 좀 성격이 드러나는데, 보통 꽃 그려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 그리냐면 보통 이렇게 이파리 5개 해가지고 속에 동그랗게 하고 그리거나 아니면 튤립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이파리 그리거나 보통 그거 2개 중에 하나 그려요. 근데 여기서 현숙님은 하나하나 깨알같이 이렇게 동글동글 해가지고 수국이었나요? 저거를 그려. 저거는 어떻게 성격이 드러나는 것 같아. 진짜 이렇게 꼼꼼하고 차분하고 그리고 인내심이 있어. 현숙님은 기본적으로 맞아. 인내심이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것도 똑같은 크기로 계속해서 다 채워가는 이 과정이 인내심 있고 그리고 안정 추구의 사람이야. 허투루 하지 않고 그런 성격이 드러나는 그림이었어요. 근데 보기에 따라서는 답답하고 지루한 성향처럼 보일 수도 있지. 민들레 들국화 이러는데 수국이라고. 조문할 때 그거 아니냐고. 그런데 영식님은 뒷장에 몰래 현숙을 그린 영식. 가끔 이렇게 출연자들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좀 심리가 드러나는 그림들이 있어. 뒷장에 몰래 현숙을 그린. 현숙님이 감동적이에요. 감사해요. 꽃이라고 말하면서 현숙님을 그린 거기에 이제 얼굴을 그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빛나서 얼굴은 못 그리겠어요. 현숙님이 엄청 좋아해. 현숙님은 멘트 준비하신 거예요? 그렇게 재미없잖아요. 그냥 꽃만 그려서 주면. 그러면서 영식님은 또 쌩 일어나서 할 거 다 했으니까. 영식님이 조금만 더 유연하면 저기서 하고 저걸 가지고 또 이렇게 좀 농담도 한마디 하고 그 안에서 뭐 다른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가까워질 기회가 훨씬 더 많거든. 근데 영식님이 이게 좀 숙기가 없잖아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준비한 거는 플러팅을 쫙 날리고 이 사람을 설레게 하고 멋있게 하는 건데 실제로 본인은 다른 공백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잖아요. 그래서 딱 그 플러팅이나 이런 멘트 탁 날리고는 쌩 가버리고, 그래서 스케치북으로 문구할 때도 주고 가버리고, 그때도 좀 빨리 가버리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실은 더 중요한 건 그 앞뒤의 말들이거든. 우리가 유행어를 가지고 농담을 할 때도 유행어를 치는 타이밍이 중요하고 유행어를 치고 나서 그 수습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걸 수습하느냐, 그 다음으로 어떻게 이어가느냐, 이런 게 중요한데 이제 그런 것부터는 조금 실전의 영역이지 어떤 준비의 영역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하고 나서 안 되는 게 이제 영식 씨가 아직은 성장이 필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 대처나 그러니까 좋은 말들을 하는 거는 좋아. 빛과 소금에서도 소금의 의미는 좋은데 그 뒤에 그 연결고리, 그 여백을 채우는 거, 그런 것들이 아직 영식님의 어떤 미숙함을 드러내는 포인트인데 그것도 근데 영식님을 보기에 따라서는 아 저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는구나 라고 더 좋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이 좋은 반응이 되길 바랬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은 바로 현숙님이에요. 영식님이 인터뷰를 하는 내용인데 같이 게임을 했을 때 재밌었다고 말하는 거 보고 오히려 외향적인 활동도 좋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 노는 거를 재밌어하고 많이 끌리고
그래서 앞으로도 알아보고 싶다. 그래서 영식은 이제 현숙을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번져갔고요. 현숙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이벤트와 이런 말도 할 줄 아는 분이구나. 심쿵했어요. 대화도 재밌었어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대화가 잘 통한다는 느낌? 영식님 되게 작았었는데 대화를 통해 많이 커졌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좋은 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심쿵, 재미, 그리고 잘 통한다, 마음이 커졌다 이런 걸 하면은 또 마치 현숙님이 지금 영식님에게 확 끌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포인트가 일단 현숙님이 웬만해서는 속내를 크게 드러내지 않고 있었거든요. 마죽 정도 되면은 딱 거리를 둘 수 있겠지만 일단 영식도 남자로 봐야겠구나 정도 생각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막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은 게 영식님의 이벤트와 말이 참 설렜어요가 아니고 이런 것도 할 줄 아는 분이구나. 이 사람이 그래도 뭔가 나를 여자로 보는구나. 그럼 나도 남자로 좀 볼까? 이쪽에 가깝죠. 이런 것도 할 줄 아는 분이구나 라는 거는 이 사람도 어쨌건 어른이구나 라는 느낌이란 말이지. 그리고 되게 작았는데 많이 커졌었어요. 그래서 커졌었어요도 약간 과거형이라다 보니까 일단은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는데 영식님의 마음만큼 현숙님은 커지지 않았다는 거를 조금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는 뭐 시간도 짧고 그래서 뭐 가능성은 많이 없지 않을까. 근데 이 선택에서 영식님이 현숙님을 선택하면서 데이트가 시작이 되잖아요. 이 데이트를 또 봐야 되겠구나. 또 영식님의 또 어떤 데이트, 낯설 세계에서 볼 수 없었던 어떤 데이트가 이루어지려나? 여기서 현숙님 눈을 아예 못 쳐다보거든. 네, 왜 저 안 쳐다보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영식이 만약 현숙님을 다른 남자분이 선택했으면 저도 마음이 좋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제가 그걸 막을 권리는 없으니까. 네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도 난 어쩔 수가 없으니까. 약간 좀 일본 드라마 같은데 내가 그걸 막을 권리는 없으니까. 표현이 좀 문학 작품 같아요. 약간 문어체 같다고 할까? 어쨌건 현숙님은 감사하다고 하고 여기서 영식님이 현숙님 눈을 못 마주치고 있거든요? 근데 옆에서 현숙님 막 이렇게 영식님을 보면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영식님이 보고 다시 앞에 봐. 찔끔 보고. 그래서 아침에 얘기를 나눠봤는데 영식님의 인터뷰는 외모도 성격도 데이트 방식도 다 결이 잘 맞다고 생각해서 현숙을 선택. 근데 이런 게 약간 미숙한 부분인데 데이트 방식이 결이 맞다고 생각한 게 내가 원하는 데이트를 상대에게 제공하고 상대가 그걸 좋아했으니 상대와 나는 결이 잘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실은 미숙함의 포인트죠. 이 사람이 취미가 없대.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취미로 데려가서 이 사람을 맛보게 해줬어. 좋아한대. 이 사람은 나랑 결이 잘 맞구나. 앞으로 계속 이 사람과 이 취미를 즐겨야지 라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일 수 있지. 한 번이니까 좋아하는 걸 수도 있고. 남자들이 돌아가는 차 안에서 영식님이 갑자기 정숙님한테 미안하대. 정숙님한테 왜 미안해? 정숙님이 짜장면 먹어서? 정숙님이 짜장면 먹어서 미안해야 될 건 영수인데? 그러니까 저녁에 대화자고 했었잖아요. 내가 대화자고 했었는데 선택하지 않아서 이제 미안하다 그건데 그때 그러니까 영우님도 저녁에 대화자고 했었잖아를 기억을 하고 있네요. 근데 영식님이 정숙을 선택할 거라고 정숙님도 생각하지 않았고 다른 분들도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에서 그냥 발끈해서 했다는 거 다 알아. 여기 다 어른들이거든. 여기 뭐 영식님 또래나 영식님보다 어린 분들이었다면 그런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언제 한번 밥 먹읍시다를 진짜 수천 번 수만 번 들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말의 숨은 심리나 이런 거는 다 알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서 그거 듣자마자 흘려버렸을 거란 말이야. 근데 영식은 그걸 가지고 미안해. 밥 한번 먹자고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밥 먹자고 기다릴 것 같은데 지금 연말인데 이러다가 내년 되는데 그래도 한번 가서 먹자고 할까요? 먹자고 해야 될까? 그래서 미안하죠. 미안한데 그냥 미안한 마음 갖고 가는 거죠. 자기 안에 불편함이 있어.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안 불편해. 본인의 불편함이지. 영식 씨는 그걸 미안해. 미안할 일이 아니거든? 다른 사람 입장에서. 영식은 그게 굉장히 미안할 일이지. 왜냐면 자기가 그 말을 했거든. 근데 그 말을 한 이유를 다른 사람들은 알아요. 영식 씨가 순간적으로 발끈해서 했다는 거 알아.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영식은 귀여운 거예요. 저런 말에 발끈하네, 귀엽게. 그러면서 남자로는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근데 영식은 내가 발끈해서 그렇게 말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정숙에게 나는 데이트 신청을 했던 거다. 그런 약속을 했던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영식 씨가 아직 어린 포인트죠. 주변 사람들은 영식의 그 심리를 다 알아. 오히려 영식보다 더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저게 의미가 없는 말이라는 걸 알아. 왜냐면 상대가 의미 있는 말, 의미 없는 말 하는 거 정말 많이 경험했던 분들이거든. 다 알죠. 영식님만 모르고 있는 거지. 실은 자기가 그때 어떤 진짜 진심으로 이 사람하고 산책하고 싶어서 한 말이 아니라는 걸 영식님만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긴 하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랑 있을 때 사람들이 쭉 서 있는데 영식님이 이제 정숙님한테 와서 밤에 그냥 대화한 걸로 이렇게 하면서 가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여성 출연자들이 다 엄청 웃어. 당황하고. 그러니까 정숙님이 알았어. 혼자 갯벌 데이트 신청했다가 이제 갯벌 데이트 파트 내고 너는 아니니까 우리 한 걸로 치자 이런 거지. 근데 그런 건 아니었거든. 조금 오해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정숙님은
나 선택 안 할 거니까 그냥 한글로 치자. 그러니까 좀 책임감을 느끼는 거죠. 영식님 입장에서. 정숙님이 뭐 농담으로 이봐요 사람이 극단적이네 보니까. 근데 극단적이네 보니까 이런 말을 정숙님이 하잖아요. 영식님은 내가 또 극단적이었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 경우. 그러니까 그 순간적으로 발끈한데 여기서 내가 또 너무 극단적으로 행동했나? 너무 이랬다 저랬다 했나? 그러면서 뒤에 가서 또 사과해버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 영수였으면 이런 게 영수와 영식의 차이인 건데 저 말을 듣고 영수는 또 농담처럼 넘어갔겠지. 애초에 저런 말도 안 했겠지만 이봐요 사람이 극단적이네 보니까. 그러면 뭐 제가 양면적인 그런 매력이 있죠. 뭐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약간 능글능글한 농담하면서 넘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영식은 내가 또 말을 실수했나? 극단적이라고? 내가 이랬으면 안 됐나? 이러면서 또 머리가 복잡해져. 의미 부여를 해버리거든. 왜냐면 이런 일들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다른 여자 출연자들은 그냥 재밌어 할 뿐이야. 재밌네. 정숙님도 지금 농담한 거고. 그러면서 정숙님이 이런 식으로 까이네. 나 잘 안 까이거든? 근데 옆에 있는 순자님은 막 재밌어 죽어. 진짜 막 정숙님도 웃겨서 하는 말이거든. 그렇게 울분의 분풀이를 쏟아낸다고 자막으로 이렇게 써있지만 정숙님은 그냥 농담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고 여기서 가면서 영훈님이 여자들이 싫어하는 게 영고백 1차임이야. 영식님이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거지? 극단적인 행동으로 내가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정숙님에게 상처를 줬네. 내가 정숙님이 제일 싫어하는 짓을 해버렸네. 영고백 1차임. 정숙님 힘들겠다. 내가 정숙님한테 무례했네. 나는 갯벌에 가자고 했다가 혹시라도 기다릴까봐 기다리지 말라고 얘기한 건데 이 사람이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기대하거나 아니면 다른 걸 날릴까봐 나는 이 사람을 배려해서 한 말인데 내가 극단적으로 여자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해버렸네. 그러니까 여기서 영식 내가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행동을 내가 해버렸네. 뒤에서 영수씨도 한마디 거들어. 이게 영고백 1차임이야. 약간 정숙 둥절이지. 지금 정숙씨가 마음이 힘든 거는 영식이 아니고 영수씨죠. 아무리 봐도 영수 때문에 정숙이 힘들지 영식씨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도 안 하고 있어. 그래서 여기 뭐 형들의 따끔한 일침에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 영식인데 이 형들 그래서 주변에 풀이 중요해. 여기 있는 형들 도찐 개찐이거든. 뭐 그렇게 막 대단히 막 여성에 대해서 잘 알고 이런 사람들 별로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영수님이 여포란 말이에요. 그냥 영식님의 어떤 이런 반응이 재밌으니까 괜히 한마디씩 하는 거야. 영철까지도 아무 말 안 했는데 너 뭐야? 막 이런 거. 영고백 1차임. 광수까지. 나도 갯벌 싫어 임마.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영숙이 그렇구나. 내가 지금 정숙한테 좀 신뢰했구나. 무례했구나. 정숙님하고 대화는 확실히 오늘 안에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 이제 광수씨가 조언을 해주거든요. 진짜 광수가 연애 조언을 하는 세계라니. 영수가 여포고 광수가 연애 조언을 하는 이런 세상이 있다. 지구 917 뭐 이런 데겠죠? 이세계 물이야. 평양세계. 슈퍼맨이 지구 대통령인 나라. 대충 그런 나라겠지 뭐. 그래서 그냥 도착했을 때 빠르게 대화하고 치워요. 자꾸 여기서 광수는 대화를 하래. 뭔 대화를 해. 여기서 뭐 다른 기수 좀 잘 아는 분만 있어도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정숙님 그냥 약간 농담한 거야 하고 넘어갈 텐데 얘기를 해. 그리고 대화하고 난 다음에 영식님 데이트에 집중을 해요. 그렇게 해야 영식님한테도 좋고 현숙님한테도 매너죠. 그 대화를 안 하고 집중을 해야지. 대화를 안 해도 돼. 그렇게 한의사 선생님의 조언 한 방. 혀를 찔린. 그러면서 막 여기서도 막 혀를 찌르셨네. 뚫렸어 혈이 막. 역시 형님은 여자를 잘하시네요. 진짜 괜히 평창 카사노바가 아니네. 진짜 형님 조언이 진짜 제 혀를 뚫었네요. 어떻게 여자 마음을 그렇게 잘하세요? 정말 광수 형님 감사합니다. 진짜. 그래서 뭐 수납하고 가세요. 영수도 농담하고. 그래서 조언을 받아서 영호도 그래.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래도 영식님에게 조언을 주려고 하는 거고 영호님도 저는 영식님이 잘 되기를 항상 바래요. 영호님은 다정함과 피지컬과 안전된 직장과 좋은 집안을 갖췄죠. 깊은 생각 빼고. 깊은 생각에서 다정한 마음, 친절한 태도로 저는 영식님이 잘 되기를 항상 바래요. 이제 그 차 안에서 형님들에게 조언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달려갑니다. 정숙한테 달려가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이제 정숙한테 달려가. 정숙님 잠깐 얘기 좀 해요. 그러니까 아까 이 차에 타기 전에 이제 갯벌에서 서 있을 때 정숙님 아니에요 했다가 또 와가지고 뭐 달려와서 정숙님 얘기 좀 해요. 그러니까 정숙님 아까 나 깐 거 아니었어 나? 깠잖아 하고 그냥 농담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광수는 뒤에서 보고 웃어. 뭐야 아까 얘기하고 프로그램에서 또 왜 웃어. 광수도 광수다. 저럴 거면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가. 정숙님하고 순자님 성격 쿨하고 좋더라고요. 뭔가 되게 친해졌을 때 재밌고 좋을 사람들 같아. 근데 어쨌든 또 솔로나라는 성향이 맞고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도 맞고. 그래서 영식님이 그니까 저는 일단 미안하고 데이트 다녀오면 약속을 못 지킬까 봐 노파심이 좀 들었다. 그냥 저 혼자 생쇼했다고 생각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생쇼했다고 생각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은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제가 극단적이었고 그래서 혹시라도 상처받지 말아라. 내가 생쇼해서 미안하다. 그래서 갯벌이고 저녁이고 하니까 대화한 걸로 해요. 이런 의미였어요. 뭔가 대화를 안 하겠다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정숙님이 괜찮아요. 근데 영식님이 계속 사과해. 난 이걸 보면서 그 체홉의 단편 소설 관리의 죽음이 떠올리긴 했는데 사과할 일이 아닌데 계속 사과하다가 나중에 진짜로 관계가 틀어지는 그런 맥락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어쨌건 영식의 마지막 사과까지 다음 주에는 현숙과 영식 잘 대화를 할 수 있겠죠? 지금 결혼에 가장 유력한 후보 중에 있는 분들이죠. 상철, 영자. 상철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영자 누나 잠깐 대화 좀 할래요? 박력 있는 그 모습에 이제 영자 씨는 설레죠. 영자 씨는 오랫동안 마음을 조금 닫았었던 사람이잖아요. 영자님이 35부터는 결혼 생각이 없었다고 말했어. 그러면 그 과거에는 결혼 생각이 있다가 30대 중반쯤에 1년의 이유로 결혼 생각이 없어졌던, 그러니까 거기서 원래 결혼을 하고 싶다가 회피했던 사람이니까 본인은 외면했던 갈망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몇 년 만에 다시 이제 결혼 생각이 생겨서 나는 솔로에 나온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적극적이고 자기랑 대화도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나니 영자는 지금 반갑고 좋아. 근데 이 사람이 자꾸 옥순과 나를 비교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잖아도 영자 씨는 자신감이 많이 없고 지금 본인에 대해서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지금 마음속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더 걸리죠. 그렇게 9살 연하남의 박력. 근데 상철 씨랑 영자 씨의 의상을 보면 저게 흔한 의상들이 아닌 것 같은데 은근히 커플룩 같을 때가 있어요. 그 초록 색깔 옷도 그렇고, 물론 초록색 톤이 뭐 약간은 차이는 있겠지만 초록색도 그렇게 막 흔하게 많이 입는 색깔 아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여기서도 여기 이렇게 옆에 이렇게 세 줄무늬 있는 것도 물론 뭐 저게 다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또 공교롭게도 같은 날 같이 산책을 하는데 또 저렇게 같은 줄이 있다는 것도 그렇고, 물론 괜히 의미 부여하는 거지만 나도 이런 게 보이는데 두 사람도 저런 게 직접적으로 언급 안 했어도 영자님이 저런 걸 보면서 생각하는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날 옥순에게도 줬던 비타민 세트를 영자에게 주면서 이거 이따가 먹어요 하면서 오다 주었다 스타일로 탁 주죠. 영자는 오다 주었다? 영자님의 장점은 뭐랄까, 이런 치는 대사나 이런 게 젊어, 좀 재밌다는 느낌을 줄 수 있죠. 상철님이 먼저 묻습니다. 저 보면 좀 어때요 생각이?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할까? 생각 엄청 하고 왔죠. 상철 씨는 얘기했지만 뭔가 생각이 그냥 툭 떨어지는 느낌이죠. 뭔가 이렇게 뭔가 이 뇌가 뭔가 어딘가를 거치고, 그리고 그 떠다니는 여러 가지 구름 같은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그 중에서 하나가 선별되고 그게 언어화돼서 튀어나오는데, 상철님은 그냥 이게 그 구름들이 그냥 바로 툭 떨어지는, 그냥 비로 그냥 촥 내리는 소나기 화법이잖아요. 그래서 저 보면 어때요 생각이?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할까? 생각 엄청 하고 왔죠. 여기서 저 보면 좀 어때요? 예를 이거면 되거든. 그 뒤에 말은 생각이야, 보통 사람들에겐.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 물어보고 싶으니까 물어보겠지. 어떻게 할까 생각 엄청 하고 왔죠. 그래, 그렇겠지. 그게 약간 보통 사람들은 괄호 열고 괄호 닫고인데, 상철님은 그냥 막 영자님 마음은 어떤지 궁금해요. 근데 영자님 마음은 어떻게 보면 지금 확고하죠. 이번에 확고한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지. 그래서 나는 아직 마음 다르게 바뀔 게 없는 것 같은데, 상철은 어제 또 많은 깊은 대화를 했다. 맞죠? 안 했어요? 진짜 상철 씨의 화법은 맞아요. 어제 깊은 대화를 많이 했네요. 이렇게 하고 끝나도 될 거를 맞죠? 안 했어요? 이렇게 계속 뒤에 붙어. 그리고 상철님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랑 깊은 대화 하던데? 그러니까 영자님은 지금 상철이 옥순이나 다른 사람들을 아직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영자는 당신 나랑 1대1 데이트 다녀온 후에 옥수님이랑 순자님이랑 다 얘기하셨잖아요. 순자랑도 얘기했었어? 그랬구나. 상철은 순자님도 제가 이 순위에 있대요. 상철 혼자 지금 여러 사람 마음속에 자기가 있다고 착각을 하게 돼버리고 있구나. 옥순에게도 내가 지금 메달권, 순자에게도 메달권, 영자에게는 내가 금메달. 이러니까 원래 은메달, 동메달 다 그거 연금에 합산되나? 동메달은 아닌가? 어쨌건 뭐 이 정도면 뭐 다 경력이니까, 다 메달이니까. 지금 그 동메달을 따는 시합은 나가야지. 그걸 포기할 순 없잖아요. 내가 세계 순위가 3인데 그 시합을 포기할 순 없잖아. 옥수님도 제가 3순위에 있고. 상철님은 좋게 말해서 긍정적이에요. 상철님은 필터가 없고 긍정적이야. 생각을 바로 다 쏟아내기 때문에 안전하고 편안한 느낌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영자는 어쩌라고, 나는 네가 1순위야. 근데 상철은 막 그런 거에 박력 뭐야, 막. 그러니까 멋있는데. 근데 영자 입장에서는 순자나 옥순이나 지금 다 같은 방이란 말이지. 근데 영자 씨가 맞는 말 했어. 그 사람들이 지금 상철 씨를 2, 3순위로 생각하는 게 뭐 의미가 있나? 1순위가 의미가 있는 거지. 뭐 2순위면은 뭐 그 사람한테 두 번째 남자친구 될 거야? 3순위면 뭐 할 건데, 역할로.
아니잖아요. 어차피 뭐 연애는 1대1로 하는 거니까. 영자님 말이 맞죠. 물론 근데 그 순위가 뒤집힐 수는 있지만 어쨌건 결국은 1순위가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데이트 선택한다면 누구를 할 건데. 영자는 내가 1순위니까 말 안 해도 알 것 같아요. 근데 상철님은 지금 자기 마음이 흔들리는 거 걱정해야지 지금 영자님 걱정할 때가 아니죠. 이것도 상철님이 말한 거야. 영자님이 제가 1순위시니까 말 안 해도 알 것 같아요. 계속 말해. 근데 기본적으로 좀 자신감이 없고 그런 입장에서는 상철님의 어떤 이렇게 모든 얘기를 다 뿜어내주는 이런 사람은 좀 편안해요. 뭐랄까 혼자서 생각하지 않게 만들어주긴 하거든. 그런 면에서 편안하지. 근데 어떤 사람이 느끼기엔 상철은 너무너무 불편한 사람이지. 시끄러우니까. 안 해도 될 말을 자꾸 뱉어내니까. 침묵을 두려워하는 사람. 침묵 동안 상대가 가진 생각이 두려운 사람은 상철 같은 사람이 좋죠. 상철이 그래서 무섭지 않은 사람이 돼. 어떤 사람이 침묵하는 것만으로 그 두려움으로 연결되는 사고가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상철은 너무나 편하고 재밌고 안전한 사람이지. 근데 여기서 상철 씨가 괜히 또 걱정을 드러내거든요. 랜덤 데이트 에서 누군가 영자님 마음 흔들면 어떡하지? 근데 뭐 영자님은 아니 뭐 내 고민을 하냐. 그렇게 두 사람은 대화가 잘 됐고요. 그렇게 상철님은 영자님의 마음을 쭉 듣고 돌아갔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광수랑 잠깐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하필 영자님이랑 옥수님 같은 방이네. 옥수님 불러서 얘기 좀 해야 되는데 광수는 속으로 알고 있지. 옥수는 너 아닌데 생각하고 있지. 광수는 그거 모여있을 때 자연스럽게 해요. 방에 가서 그러면 영자님 바로 삐진다. 광수는 왜 이렇게 자꾸 연애 조언을 하고 있죠? 광수님 지금 조언하면 안 되는 입장인데 광수님이 평창 임용으로 거기 어르신들에게 최고의 선생님이긴 하지만 연애에 있어서도 선생님은 아니잖아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 패션 조언한다거나 아니면 어디 투자 조언하는 거나 비슷한 거지. 겁나 모르면서. 여러분들 여행은 말이죠. 여행 조언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뭐 여행 해봤어? 여행 제대로 해봤어? 안 해봤는데 뭘 여행 조언을 해. 옷도 뭐 사람들이 보내주는 거 입으면서 뭘 패션 조언이야. 그렇잖아요? 내 얘기야? 뭐 안 해봐놓고 뭘 조언하냐고. 내 얘기예요? 지금 뭐 다른 데서는 조언을 해줄 수 있지. 다른 데서는 전문가지. 근데 지금 광수는 조언해주고 여기서 선생님으로서의 그 포지션에 취해 있어. 모든 부분에서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뭐 그거 이따 모였을 때 자연스럽게 해요. 방에 가서 그러면 영자님 바로 삐진다. 여자 마음은 내가 잘 알지. 솔직히 그건 좀 그렇잖아. 둘이 이렇게 누워있을 텐데. 상철은 하면서 안 되겠다. 옥수님 마음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하고 옥순에게 또 가요. 근데 여기서 옥수님이 여자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마침 또 이제 상철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옥수님은 상철님이 이렇게 외적인 부분, 리드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멋져 보여서 선택하긴 했죠. 그러니까 처음에 가장 남자로 보인 건 상철이 맞았는데 상철이 좀 너무 에너지가 넘치고 너무 여러 사람을 챙기더라. 그러니까 옥수는 나만 챙겨야 돼. 상철은 나도 챙겼어. 광수는 나만 챙겼어. 영수는 나도 덜 챙겼어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옥수는 일단 나만 챙겨야 되는 사람 중에 괜찮은 사람을 선택하죠. 일단 나만 챙기는 그런 다정함이 어느 정도 깔아줘야 돼. 그 기준이 높아. 그리고 상철은 그때 옥순 씨 그 접시에 샤인머스켓 하나하나 떼주던 사람이야. 그걸로는 안 돼. 나한테만 그래야 돼. 그러니까 옥순 씨의 기준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술자리 하면서 내가 추구하는 결이랑 많이 다르구나 하면서 첫인상 때보다 떨어졌는데 텐션도 높고 이래가지고 좀 부담이 됐다. 그러니까 영자 씨도 잘 듣고 있지. 우리 상철이를 뭐라고 하나. 그러니까 영자 씨는 계속 무슨 정보를 수집하고 있냐면 일부러 수집하는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수집이 되고 있는데 옥순 마음에 상철은 없구나. 이게 계속해서 수집이 되고 있죠. 그러다가 옥순 씨는 결정적으로 결정타가 뭐였냐. 나이가 차이가 너무 나니까. 그리고 광수랑 영수에 대한 호감이 커져서 결과적으로는 영수에 대한 호감이 많이 커진 거지. 그렇게 배제된 상철이 여자들 사이로 오고요. 오면서도 영자 누나한테 미안한데 하면서 미안해하면서 와도 어쨌건 옥순이랑 얘기는 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빼꼼 봤는데 옥순이 없어. 그래서 도망가려다가 걸렸어. 걸려가지고 잠깐 옥순 얘기할 수 있나? 걸렸어. 영자님 지금 알고 있죠. 아까 나랑 얘기할 때 나한테 흔들리면 어쩌니 저쩌니 하더니 지금 또 옥순이랑 얘기를 하러 와? 물론 여긴 솔로나라야. 그래서 영자님이 머리로는 이해하죠. 마음은 쓰리지. 그러니까 뭐 전원 봐라 이렇게 하면서 농담을 하긴 하지만 그렇게 화장실에 갔다 돌아오는 옥순을 상철 씨가 얘기를 하자고 빼돌리고요. 그러면서 상철이 먼저 물어봅니다. 어제 광수님이랑 데이트는 어땠어요? 옥순 씨는 데이트 좋았대. 상철님이 옥수님에게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대1 데이트 한 번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명분을 상철 씨가 주긴 했어요. 옥순 씨는 지금 상철과 데이트를 꼭 해야 되는 입장은 아니에요. 거절을 하면 되는 입장이긴 한데 지금 옥순 씨는 돌려서 거절은 했어. 상철 씨가 못 알아들었지. 그런데 못 알아들은 걸 옥순 씨가 인지했죠. 그러면 더 알아듣게 말하는 방법이 있는데 옥순 씨는 그래 네가 어쨌건 한 번만 더 하고 싶다니까 한 번 더 하자 하고 지금 회피해버리고 있어. 한 번 더 했다가 자기에게 마음이 더 커져버리면 그건 어떻게 할 건데.
그거를 감당할 수 없거든요. 아니 뭐 감당은 할 수 있지. 그냥 피하면 되지. 다른 사람이 더 좋아요라고 나중에 말하면 되지. 근데 그 시간 동안에 뺏겨버린 그들의 기회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상철과 영자를 위하는 행동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명분을 상철이 주긴 했어. 여기서도 보면. 나 진짜 솔직하게 1대1 데이트 한 번만 하고 싶어요. 소원이면 뭐 소원 들어줬으니까 이제 제 소원 말할게요. 소원이 뭔데요, 옥수님? 제 소원은요, 이제 저한테 데이트 신청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저에게 마음 쓰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상철이 근데 데이트 한 번만 하고 싶어요. 근데 할 수 있을까요? 마음속에 제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서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상철이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하기 전에 이제 한 번은 데이트하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옥수는 솔직하게 말하는 걸 진짜 힘들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래 뭐 데이트 한 번 하지 뭐. 그렇게 원하는데 뭐 네가 원하면 하는 거지. 근데 문제는 옥순 씨의 데이트권을 써서 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데이트권을 써서 하는 거예요. 영자에게 쓸 데이트를 나한테 하는 거야 실은. 옥순의 말에 따라서. 그래서 옥순 씨의 이 대처가 잘못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지만 더 나은 대안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옥순 씨는 그건 영자를 위해서라고까지 말하는 건 너무 합리화야. 그건 영자를 위해서라고 말할 순 없지. 근데 옥순 씨의 명분은 그거죠. 이 사람이 나랑 데이트를 했다가 안 맞는 걸 분명히 느낄 거다. 근데 안 맞는 게 중요한가요? 아니지. 마음이 중요하지. 본인의 마음을 표현했으면 됐지. 그러니까 옥순 씨가 나도 어장질을 할 목적이라고 생각은 전혀 안 해요. 옥순 씨 마음속에 상처 없어. 그리고 옥순 씨는 상철이 이렇게 다가오는 걸 불편해해요. 처음엔 삼순이었고 괜찮았다고 생각하지만 이젠 아니야. 근데 상철이 못 알아들었어. 근데 못 알아들은 상철한테 확고하게 거절을 하자니 그거를 지금 못 하고 있고 여기 한 번만 합시다. 그러니까 그러면 한 번이면 뭐 알았어요. 그걸 해보고 안 맞는 거 확인하고 그렇게 되면 뭐 가장 모두를 위한 선택이지 뭐 내가 한번 희생하지 뭐 라는 정도의 마음일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현명한 게 아니라 그건 도망치는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솔직하게 말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그러니까 세 분 중에는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3위가 있는데 나는 오늘부터는 이제 2명 중에서만 알아볼 거다 라고 했으면 됐는데 차마 그 말을 못해 지금도. 3순위에는 있지만 1, 2순위는 아니다. 그러니까 저 말은 우리는 알아 무슨 말인지. 3순위에는 있지만 1, 2순위는 아니는데 지금 옥수는 1, 2순위 중에서만 선택할 거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 상철은 몰라. 상철한테 말한 적이 없거든. 근데 옥순 씨는 자기 머릿속에 1, 2순위가 확실하고 나는 1, 2순위에서 선택할 거라는 걸 생각하고 있고 근데 상철에게는 어쨌건 옥순 씨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니야. 솔직하게 다 말했어. 여기서 상철 씨가 1, 2순위 아니다. 다른 분이 됐죠. 다른 분이 된 게 아니라 다른 분이었지. 근데 그렇게 1, 2순위는 아니지만 3순위에 있다. 그러니까 말이 어떻게 되냐면 3순위인데 1, 2순위는 다른 사람이다. 나는 1, 2순위 중에서 고를 거다라는 게 이제 옥순 씨 머릿속의 생각인데 상철한테는 1, 2순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3순위 안에 너 있어 라는 말로 들려버린단 말이에요. 이 시점에서는. 왜냐면 상철은 계속 그렇게 듣고 있고 그러니까 상철에게 조금 더 레벨을 높여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상철 씨가 그래도 좀 포기가 더 빨랐을 텐데 그러니까 옥순 씨의 세계에서는 이 정도 말하면 알아들어야 돼. 상철 씨의 세계에서는 못 알아들어. 그러면 옥순 씨와 상철 씨 세계가 만나는 접점에서는 지금 옥순 씨가 상철 씨가 못 알아들었음을 알았으면 그거에 맞춰서 얘기를 해줄 필요는 있지.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해줘야지. 이게 이 사람이 모르는 걸 알고도 넘어가 버렸다는 건 이 지금 상철 씨가 못 알아듣는 이 시점에서부터는 옥순 씨 쪽의 책임이 더 큰 것 같아요. 그거를 그냥 회피해버렸거든 지금. 상철 씨는 근데 계속 미련을 부리니까 인연이 되면 만나겠죠 한번. 옥순 씨가 이게 인연이 되면 만나겠죠 하고 상철 씨가 아까 한 번만 1대1 데이트 해봅시다 이러면서 계속 하니까 차마 그걸 거절을 못해. 그래서 1대1 데이트 한 번도 못 해보고 나가기에는 좀 이러면서 상철 씨 말에 또 동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철님이 아예 배제됐던 분은 아니니까 너무 아쉬울 것 같긴 해요. 상철 씨 말에 나도 그렇다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죠. 근데 상철이 아예 배제됐던 분은 아니니까 배제됐던이잖아요. 지금은 배제된이야. 배제됐던 사람은 아닌데 지금 배제된 사람인데 그래도 상철님 말대로 좀 아쉬울 것 같긴 해요잖아. 배제됐던 처음에 상철 선택했었거든. 그때는 배제되지 않았었지. 배제됐던 분은 아니었던 건 맞지. 근데 지금 배제됐잖아요. 지금 배제됐는데 저렇게 하는 거는 본인 시간 낭비, 상철 시간 낭비, 영자의 기회가 박탈될 가능성 상승으로 이어지죠. 그러면서 데이트를 해봐야 알 수 있긴 한 것 같아요. 이건 합리화야 실은. 지금 옥수님은 답을 내렸음에도 상철님의 저런 부분을 거절하지 못하니까 그래 하긴 뭐 데이트 해보는 것도 좋긴 하겠다. 나도 처음에 상철이긴 했으니까 그래 수용하자. 그러니까 본인이 거절하기 힘든 마음이 저 상황에서 합리화가 되면서 상철의 말이 그래 그렇다 그렇게 하자 이렇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옥순의 의도가 진짜 나도 어장이라고 생각하진 않아. 근데 여기서 거절을 못하니까 내가 왜 이렇게 거절을 못하지가 아니라 그래 뭐 이 정도면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지 처음에 배제됐던 건 아니니까 뭐 데이트 해서 그래 하는 것도 맞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거절보다 합리화를 선택해버렸어. 그냥 거절해서 회피해버린 거지. 자기 나름의 거절한다고 했는데 거절이 안 먹히니까. 근데 보통은 거절을 한다고 했는데 안 먹혔으면 제대로 된 거절을 해야 되는 거죠 원래라면.
그래서 이제 상철은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단 3명 중에 아직 있으니까 그래도 기분은 좋네요. 상철은 자기 마음을 계속 얘기하거든. 상철은 머릿속에 있는 게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사람이라 자기가 이렇게 너의 말을 해석했다는 걸 상철은 계속 얘기했어. 옥수는 그래서 상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절대 모를 수가 없어요. 일단 3명 중에 아직 있으니까 그래도 기분은 좋네요. 상철이 이렇게 말하잖아. 배제되진 않았으니까. 배제됐으면 슬플 것 같긴 한데. 근데 옥수는 배제했어요. 과거형으로 얘기했단 말이야. 지금은 배제된 상태예요. 근데 상철은 배제되지 않았다고 이해했잖아. 상철이 오해한 부분들 지금 입 밖으로 다 쏟아내고 있잖아요. 옥순 씨는 그걸 교정해주지 않잖아. 그러면서 희망을 다시 품어버리고 있어. 옥순 씨는 그래 아까 뭐 데이트하기로 했으니까 데이트하다 보면 뭐 알게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지금 그냥 덮어놨어. 이게 이 덮어놓은 게 문제야. 그러니까 회피해버린 거야. 이게 거절했는데 안 되네.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그래 뭐 데이트하고 그때 판단하지 뭐. 덮어놔버렸어. 그러니까 상철은 옥순에 대해서 뭔가 모를 끌림이 있어요. 매력이 있어요. 이때가 이제 3일차 저녁이었네요. 내일이고 4일차인데 그냥 조금 더 한 사람한테 집중하고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멋있는데 나 진짜 모양 빠지는 건데 나 진짜 미치겠네 이러면서 상철은 정하지를 못하거든요. 상철 씨 아마 나는 솔로 다시 보면서 이불킥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불킥도 하시고 만약 옆에 혹시라도 영자님이 계시다면 많이 꼬집혀야지 뭐. 근데 상철님은 튼튼하시니까 조금 꼬집혀도 되죠 뭐. 지금 어디 영자 누나를 두고 지금 상철 씨 혼나야지 뭐. 등짝에 그냥 손바닥으로 부항 한 7개 떠들어야지. 그래서 뭐 모양 빠지는 건 알지만 아무튼 기회가 된다면 영자님께 죄송하지만 아직 제가 3위에 있다고 하니까 완전 혼자 착각 속에 빠져버렸단 말이야. 첫인상 뽑아줬고 옥수님이 저도 1, 2픽에 있었으니까 그냥 대화를 꼭 좀 하고 싶다. 그러니까 대화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옥수님은 1대1 못 해봤으니까 궁금증이나 갈망이 남는 것 같아요. 누가? 상철이. 직접적으로 거절 표현은 안 했지만 어쨌든 데이트 시간이 빨리 주어져야 상철님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괴로워하는 시간이 줄 것 같다라고 합리화를 해버리고 있죠. 데이트할 시간이 주어졌을 때 과연 더 좋을까?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까? 뭔가 더 이 사람에 대해서 아쉬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절은 할 때 제대로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가끔 좀 돌려서 하면 알아듣겠지 하고 하다가 상대가 못 알아듣는 경우에 계속 그 정도로 하다 보면 상대한테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버릴 수가 있어. 그런 경우가 은근히 많거든요. 우리가 솔로나라에서 배우는 그런 교훈 중에 하나지. 그렇게 이제 남자들의 선택이 있는데요. 남자들의 선택에서는 상철님은 영자님을 선택하는데 영자님을 선택하고 나서도 한숨을 계속 쉬어. 물론 한숨 쉬는 장면만 편집돼서 그러겠지. 그 인터뷰를 할 때도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해. 그래서 나도 옥수님 선택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래도 영자를 선택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영자님을 짜장면 먹게 하고 싶진 않았다. 다대일이 싫기도 했지만 그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영자님에 대해서 확실히 좀 애정이 생긴 건 맞아. 옥수님에 대해서는 아쉬움이고. 그런데 이제 어쨌건 결국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옥순을 포기하고 대화가 잘 통하는 영자를 선택을 하죠. 그래서 영자도 지금 상철의 고민을 아니까 아까 자기 앞에서 옥순 불러서 나가는 거 봤거든. 그러니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철. 저 고민이라는 구름이 있으니까 구름이 어때? 바로 그냥 비로 툭 내려오는 거야 그냥. 고민이 그냥 태도로 나타나는 거야. 상철 씨는 저런 게 컨트롤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상철 씨가 좀 뭐랄까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낌을 주는 사람이기도 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영자는 자 카메라 보고 미소 라고 분명히 경고를 줬어. 야, 너 웃어. 왜? 나랑 데이트하는 거 싫어? 그런 거 아니잖아. 아무리 그래도 이게 좀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상철 씨는 옥수님 다대일 될 것 같아서 좀 싫은데 그래도 영자님이 짜장 먹는 거 너무 보기 싫다. 그래, 저 마음이 크죠. 그렇게 되고요. 이제 나머지는 제가 또 다음 주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분석을 받고 싶어서 나는 솔로에 나가고 싶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직접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분석하고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생 PT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에서는 스스로를 알아갈 수 있도록 내면 탐구, 객관화 시각,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하고 있고요. 늘 반복되는 감정이나 행동의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의 선택이 더 나아지길 바라는 분들께 이 수업이 분명한 방향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그런 반응을 하는지, 왜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후회를 반복하는지 그 이유를 스스로 이해하고 싶다면 함께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인생 PT는 한번 수강하신 분들이 다시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만큼 수업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깊이 있는 변화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심리적 안전망이 형성된 커뮤니티에서 감정을 훈련하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경험이 되는 공간입니다. 수업을 같이 들으시는 분들과 함께 심리를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교류가 생기고 서로의 심리적인 연결과 신뢰가 쌓이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연습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인생 PT 참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